오늘은 축농증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일반적으로 축농증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이게 정식 명칭은 아니고요. 정식 명칭은 부비동염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이 질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증상은 이렇습니다. 코가 막히고요. 콧물이 좀 누런 콧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앞볼이 좀 띵하다 이렇게 호소를 할 경우에 축농증을 의심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게 왜 앞볼이 띵한지를 알기 위해서 부비동이라는 구조물을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 두개골 안에는 좀 안이 텅 비어있는 이 부비동이라는 게 네 군데가 있어요. 여기는 상악동, 여기는 앞머리에 있어서 전두동, 그 다음에 사골동, 접향동 이렇게 네 종류가 있는데 이 부비동이 왜 이제 두개골 안에 구멍이 나 있느냐, 이 부비동이 좀 공기를 환기시켜주는 역할을 하고요. 또 분비물을 체외로 조금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머리의 무게를 조금 줄여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발성에 조금 도움이 돼서 다양한 소리를 낼 수 있게 이렇게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런 부비동이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 축농증이라는 거는 이 부비동 내에 화농성 염증, 그러니까 농이 생겨서 밖으로 빠져나오지 않는 질환을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 안에 농이 생기면 원래는 잘 빠져나가야 되는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게 잘 빠져나가지 못했을 때 이런 축농증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자, 왜 잘 빠져나가지 못하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리 코 속을 보시면은 코 속이 뻥 뚫려 있는 게 아니라 이 비갑계라는 구조물에 의해서 세 군데로 길이 나눠져 있어요. 이게 하비갑계라는 구조물이고 이게 중비갑계라는 구조물인데요. 이 아래를 하비도, 이 사이를 중비도, 위를 상비도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중비도라는 길로 우리가 마시는 공기의 70% 정도가 들어가게 되고요. 이 부비동도 중비도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감기가 걸리거나 알레르기성 비염 같은 걸로 이 코 안쪽 점막이 부어버리게 되면 이 길이 이렇게 막히게 되겠죠? 여기서 분비물들이 쌓이는데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축농증이 생기게 되고요. 또 이쪽 근처에 물혹이 생겨서 구멍을 막아버리는 경우도 비중격 만곡증이라고 해서 코 안쪽에 가운데를 구분해주는 비중격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한쪽으로 이렇게 휘어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그쪽으로 좀 좁아지기 때문에 또 이제 중비도가 막혀서 이런 축농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축농증이 생기면 여기 농이 차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좀 지끈지끈 아플 뿐만 아니라 거기를 만지거나 톡톡 쳤을 때 거기가 되게 아픈 이런 증상을 보이게 되고요. 자, 축농증으로 인해서 두통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두통은 그 부비동이 위치한 쪽이 생기기 때문에 코 양옆, 이 광대 쪽이나 앞 이마가 좀 지끈지끈 아픈 형태로 두통이 나타나게 되고요. 자, 축농증은 급성이랑 만성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급성은 4주 미만. 보통 이제 감기에 걸려서 이제 점막이 부어있고 콧물이 나오다가 그게 좀 누런 콧물이 되고 코 안이 계속 막히면서 농이 쌓이는 경우, 그런 경우겠죠? 그래서 증상을 보면은 코가 막히고 누런 콧물이 나오고 좀 기침이 계속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부비동이랑 그 주변으로 해서 통증이 생기기 때문에 뺨이나 눈 주변이나 이 어금니 쪽까지, 상악동이라는 그 부비동 바로 아래쪽이 어금니이기 때문에 어금니 쪽 통증까지 느낄 수가 있고요. 절반 정도 비율로 열이 나기도 합니다. 자, 이게 3개월이 넘어가게 되면 이제 만성이라고 부르는데요. 만성은 역시 코가 막히고요. 코가 계속 뒤로 넘어가서 인두 쪽을 자극을 하기 때문에 기침도 계속 나고 인두 쪽이 아파질 수가 있고요. 여기 농이 계속 쌓여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악취가 날 수가 있습니다. 좀 입냄새가 심해진다든지 본인이 좀 여기 안에서 냄새 나는 것 같은 그런 걸 느낄 수가 있고요. 농이 차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정신이, 머리가 맑지가 않겠죠? 그래서 좀 집중력이 떨어지고 잘 때 수면이 좀 불량해집니다. 코를 많이 곤다든지 호흡을 하지 않는다든지. 그리고 이게 점점 오래되다 보면은 좀 후각이 조금 이제 그런 게 좀 마비되는 그런 증상도 보이게 되고요. 자, 그래서 한의학적으로 치료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일단 한약을 쓰는데, 이 코나 이제 비염이나 코 관련된 거는 이제 한의학적으로는 폐와 연관이 있다고 봐요. 근데 이게 급성 같은 경우에는 아니지만 이제 만성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폐가 점점 기능이 약화돼서 이런 증상이 낫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폐를 이제 보호해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한약을 쓰게 되고요. 이제 급성기로 찾아왔을 경우에는 그 보험약 같은 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가루로 된 보험약이 있는데 그런 걸 써주면 좀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음으로 이게 외치요법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중비도 쪽이 좁아져서 생기는 게 이제 축농증이기 때문에 여기가 좁아진 중비도거든요. 이게 중비갑계, 이게 하비갑계. 여기가 좁아져서 지금 농이 차 있는 상태인데 이런 면봉을 가지고 이 사이를 좀 넓혀주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조금 넓혀주면은 그 공간 확보가 되면서 안에 차있던 농이 계속 며칠간 흘러나오면서 증상이 좀 완화가 되고요. 이런 여러 종의 약침을 사용해서 이 중비도 점막이 부어있는 거를 좀 가라앉혀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또 이게 자가 관리가 되게 중요해요. 점막이 붓는 게 이제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도 많이 붓기 때문에 요새 같은 날씨는 이제 미세먼지가 많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렇기 때문에 코 점막이 이렇게 코가 안 좋으신 분들은 코 점막이 더 많이 붓게 되는데요. 소금물 같은 걸로 아침 저녁으로 좀 많이 헹궈주시면은 코 점막이 좀 덜 붓게 만들 수가 있고,
이렇게 한약으로 만든 연고 같은 게 있어요. 이걸 안쪽에 수시로 발라주시면은 좀 이제 코 점막이 예민해져 있는 걸 좀 가라앉힐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축농증의 진단은 비내시경으로 코를 보는 이런 형태로 해서 진단하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농 같은 것도 많이 차 있고 좀 부어 있는 상태인데, 뭐 엑스레이나 CT 같은 거 찍어서 좀 확진을 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비내시경으로 보기만 해도 부비동염 축농증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안 좋았던 게 치료를 하면은 이렇게 말끔하게 깨끗하죠? 확실히 비교가 되는데 공간도 조금 넓고 돈 같은 것도 안 차이는 이런 깨끗한 코로 바뀌게 됩니다. 자, 축농증은 생활 관리가 되게 중요한데요. 만성으로 갈수록 좀 체력이 약하면 이게 쉽게 잘 낫지 않기 때문에 체력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영양 섭취도 균형 있게 해주셔야 되고 잠도 충분히 주무셔야 되고 뭐 지금 여름 같은 때는 에어컨 때문에 좀 체온 같은 거를 좀 뺏기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체온 유지도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 운동도 조금 적당히 해주셔야 되고 비염이 있다면은 이렇게 부비동염 만성으로 가지 않도록 제깍제깍 좀 치료를 그때그때 해주셔야지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축농증이랑 비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 한의원에서도 비염 치료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축농증 이제 비염이 있다. 근데 어디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어디로 가면 될까요?